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에서 사상 최대의 통신 대란까지 발생해 금융, 물류, 전화, 인터넷 배송, 기상 관측까지 모두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통신사는 일본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KDDI로 7월 2일 새벽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이틀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을 못했고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결국 이 거대 통신사는 4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에게 공중전화를 써달라는 굴욕적인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DDI는 한국으로 치면 KT에 해당하는 수준의 통신사입니다. 가입자는 무려 6,200만 명이 넘는 거대 통신사인데요. 이 회사의 통신 장애로 휴대전화는 물론 사업자용 음성통신,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4세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통신이 마비되었고 급기야 일본 정부까지 나서 KDDI에 한시라도 빨리 장애를 복구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이틀이 지나도록 통신장애를 복구하지 못하자 일본 수도권의 일부 버스 업체들은 위치정보 체계가 마비됐고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 직원의 무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 우편회사인 니폰 유비는 화물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편물과 소포 등의 배달이 지연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기상청입니다. 거대 통신사의 통신 장애로 기온, 강수량 등의 관측 정보를 다루는 지역 기상 관측 시스템에서 일부 데이터를 보내올 수 없게 돼 지난 2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 있는 1,300개 관측점 가운데 약 480곳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통신사 KDDI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최초 발표한 장애 원인은 전날 새벽 발생한 설비 장애로 LTE망 음성통화 교환기에 트래픽이 폭주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용량이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 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KDDI의 다카하시 마코토 사장은 이번 통신장애가 통신 네트워크 보수 관리를 위해 기기를 교환하고 있던 중 발생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업체의 작업 중 역량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발생해도 곧바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고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데 일본 거대 통신사 KDDI는 이번 사태에 대해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틀이 넘도록 통신이 중단되자 가입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KDDI 가입자 수를 조사해보니 무려 6천만 회선이다. 이건 한국 SKT 가입자 수 3천만의 2배나 되는 회사라는 소리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장애가 16시간이 넘어갔다는 것은 전화사업자 허가를 재고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다. 새벽 1시경부터 발생해서 오전 9시 시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에서 전화도 데이터도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이틀이 지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일본 총무성에서 빨리 복구하라고 지시까지 내려왔다는데 원인 분석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기업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16시간이 지난 조금 전 장애 원인이 무엇인지 드디어 발표했다. 장애 원인은 새벽에 설비장애가 원인이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 자신들의 작업 실수를 무려 16시간 만에 발표하다니 게다가 복구 전망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모르겠다고 말했다. 답답하면 니들이 복구하던가 뭐 이런 자세인 건가. 노벨상을 수상하면 뭐하는가. 통신장비 하나 못 고치는데. 일본은 성향이 책임지기를 극도로 싫어해서 사건의 해결보다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는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중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느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허둥지둥하다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내는 방사능 유출이 됐는지 알만하다. 전반적으로 복구 시스템이 빨리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일본 사회 전체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와 연결시켜 조롱하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조차 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신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일본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초대형 통신장애가 불과 1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발생한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의 회선 먹통 사건이 최근 일본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8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일본 최대 핸드폰 통신회사인 NTT 도코모의 네트워크 장애는 일본의 산업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나서야 복구됐습니다. 당시에도 통화는 물론 휴대폰을 사용한 전자결제, 교통카드, 지도앱, 전자티켓,
자전거 대여, 자동차 공유, 방범 서비스,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가 일어났고 특히 우버이츠 등 배달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 당시 원인은 택시 전자결제 기기와 자동 판매기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TT 도코모 통신장애 사건은 휴대폰 통신 서비스가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서 자리 잡은 지금 이런 거대 통신사의 장애가 한번 발생하면 사회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사상 최대의 통신 장애 사건이 발생했으니 일본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도 이해가 됩니다. 현재까지 이번 KDDI가 일으킨 통신 대란으로 인한 일본 전체의 피해 규모, 보상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DDI 측은 아직까지 전국적인 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피해 사례가 전해집니다. 이번 통신장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하나둘 전해진 것인데요. NHK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홋카이도 구로마스나이 산을 오르던 43세와 52세 남성 등산객이 조난당했지만 KDDI 음성통화가 먹통이 돼 구조 신호를 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속에서 공포에 떨던 이들은 문득 라인 통화 기능을 떠올렸고 라인 통화를 통해 지인에게 연락하여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로 국내 기업 네이버에서 개발하여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이들이 평소 문자 메시지만 사용하여 라인 사용법을 모르거나 또는 라인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결말은 지금과 달랐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한 20대 남성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19에 연락하려 했지만 KDDI 통신망이 먹통이 되면서 구급차를 부를 수 없자 직접 인근 소방서에 도착하여 위급 상황을 호소한 끝에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7월 4일 기준 KDDI 통신 장애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KDDI는 전국적으로 데이터 통신은 대체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접속 제한은 계속되고 있어 음성통화는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에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 중입니다. 태풍 에어리는 한반도는 비껴가고 일본에 상륙할 예정이라는 기상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번 통신 대란에도 기상 관측과 예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태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일본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3,915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장애 발생 60시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완전 복구되지 못한 상황.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신장애로 기록될 이번 사건은 일본의 후진적인 IT 통신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